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정규리그 마지막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남은 경기들을 토너먼트처럼 준비하겠다던 변성환 감독이 과연 어떻게 마지막 3경기를 준비했을지 첫 경기인 김포전부터 마지막 안산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성환 감독이 이 중요한 경기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경기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성환 감독은 이날 전반에 최근 들어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줄 만큼 전략을 잘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은 감독이 준비해온 전략 싸움이고 후반전은 감독의 용병술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반에 보여준 아쉬운 용병술과는 별개로 변성환 감독이 이날 경기를 앞두고 준비한 시스템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번 김포전은 몇 경기 만에 변성환 감독의 게임 모델이 그나마 구현된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레이의 결과보다는 과정과 시스템을 중심으로 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수원의 빌드업 상황인데, 지난 35라운드 부천전보다 수비라인과 피터, 홍원진 사이 간격이 좁아졌습니다. 덕분에 한호광이 볼을 잡을 때 피터가 김포의 미드필더 장윤호와 우측 윙 플라나 사이 간격으로 이동하고, 이때에 맞춰 원볼란치 홍원진이 브루노 앞으로 전진하며 피터의 원터치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죠. 지난 14라운드 아산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센터백이 볼을 잡을 때 8번 미드필더가 내려오고 6번 미드필더가 공격 방향으로 바라보고 볼을 받는 전형적인 4-3-3 포메이션의 패턴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의 1차 압박 라인을 벗어난 6번 미드필더는 볼을 받은 뒤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온 공격수에게 패스할 수 있죠. 최근 몇 경기 동안 변성환 감독의 4-3-3 시스템에는 이런 장면이 사라지고, 센터백이 볼을 잡을 때 3명의 공격수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모두 공격 진영에 머무르는 모습이었는데, 이날 전반에는 변성환 감독 부임 초반처럼 센터백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좁아지며 시스템 빌드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상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한호광, 피터, 홍원진의 3자 패스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호광이 망설이며 패스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 사이 김포의 미드필더 장윤호가 피터에게 붙고 한호광은 이기재에게, 이기재는 양영모에게 백패스를 하며 기회가 무산되죠. 이날 변성환 감독이 준비한 공격 전략은 대부분 이시영의 발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부천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시영은 상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발견하고 과감히 전진 패스하는 능력을 이날도 어김없이 보여주었죠. 수원의 빌드업 상황, 조윤성이 이시영에게 패스하는데 김포의 5백 중 좌측 스토퍼 이용혁이 수원의 공미 이규동을 따라 나온 상황입니다. 이시영이 볼을 받자 김현은 역시 이시영의 전진 패스를 받기 위해 내려오고, 이규동은 김현의 원터치 패스를 받기 위해 자신을 따라온 이용혁보다 빨리 전진하죠. 김현이 침투하는 이규동에게 정확히 원터치로 내주지만 지금은 이규동의 터치가 길어 기회가 무산됩니다. 이번에도 이시영이 볼을 잡은 뒤 내려와주는 김현에게 패스하는데, 지금은 좀 전 상황과 달리 스토퍼 이영혁과 체프먼 모두 김현을 따라 나오지 않고 수비 라인을 지킵니다. 이규동에게 내줘봤자 이전 상황과 달리 공간이 없고 수적으로도 열세임을 판단한 김현은 침투하는 이규동에게 내주지 않고 홍원진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투미들 장윤호와 최재훈이 모두 우측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홍원진이 좌측으로 반대 전환을 시도한다면 박승수에게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죠. 이전 장면과 지금 장면 모두 뮬리치가 아니라 김현이기에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무조건 계획대로 이규동에게 침투 패스를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공격을 재정비하며 기회를 노린 김현의 센스가 돋보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홍원진이 계속해서 우측 공간으로 패스하다가 공격권을 헌납하고 완벽하게 형성된 아이솔레이션 기회가 사라진 박승수는 아쉬움의 두 팔을 들죠. 또다시 이시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미드필더 이규동이 침투하며 스토퍼 이영혁을 끌고 가고, 이규동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김현이 이동하며 이시영의 전진 패스를 받습니다. 이시영, 김현, 이규동의 3자 패스를 노린 듯 하지만 침투 타이밍과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무산되고, 김현이 파울을 유도하지만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으며 수원이 소홀권을 내줍니다. 이시영과 김현을 활용한 플레이 이외에도 수원은 변성환 감독 부임 초반처럼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센터백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이규동이 내려오며 김포의 미드필더 최재훈을 끌고 오는데요. 이규동이 다시 조윤성에게 패스하는데도 최재훈은 조윤성을 따라 전진합니다. 따라서 중원에는 김포의 투미들 중 장윤호만 남게 되고, 수원이 장윤호와 좌측 윙 루이스 사이 간격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조윤성이 센스있게 최재훈을 따돌리며 이규동에게 패스하고, 이규동이 공격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서 볼을 받은 뒤 김현에게 패스하고, 김현이 백힐로 빈 공간에 피터에게 내주며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센터백이 볼을 잡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홍원진, 이규동, 피터의 3미들이 김포의 투미들 장윤호와 최재훈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제대로 활용합니다. 조윤성이 홍원진에게 패스하고 홍원진이 이규동에게 정확히 패스합니다. 장윤호가 홍원진을, 최재훈이 이규동을 따라가는데 3미들 체제의 수원에게는 미드필더 피터가 또 있습니다.
김포의 투미드를 끌어들이며 만들어낸 넓은 포켓 공간을 피터가 온전히 점유하게 되죠. 이기동이 내려온 손석영에게 원터치로 패스하고 손석영의 패스를 받은 피터가 위협적인 슈팅을 합니다. 이처럼 전반전의 수원은 상대 선수를 끌어들이며 공간을 창출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변성환 감독 부임 초반처럼 중원을 활용하며 제대로 빌드업하는 모습이 다시 나왔는데요. 이날 전반전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변성환 감독이 그동안 이러한 전략을 가져올 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트라이커 뮬리치를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박승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은 상황인데요. 김포의 우측 윙백 안재민이 박승수를 따라가고 스토퍼 박경록이 피터를 마크하는데 이때 피터가 측면으로 침투하며 박경록을 끌고 간다면 박승수가 드리블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역시 피터가 측면으로 빠지며 중앙 공간을 만들어주고 박승수가 안재민과 플라나를 제치며 빈 공간으로 전진한 뒤 위협적인 슈팅으로 마무리하죠. 이 장면 외에도 박승수는 이날 김포의 우측 수비를 허물며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의 수원은 좋은 경기력으로 여러 찬스를 만들었지만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김현이 완벽하게 떨궈주지만 손석용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죠. 지금은 손석용이 측면에서 볼을 잡으며 왼쪽 윙백 서재민을 끌고 이규동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지만 손석용의 패스가 부정확하여 기회가 무산됩니다. 변성환 감독의 전략은 후반전 김포에게 조금씩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시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다시 김현이 내려오고 이규동이 침투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를 예상한 센터백 체프먼이 전진하여 차단하고 김포의 역습이 시작되죠. 이후 수원의 공격은 전반전의 날카로움을 잃고 지나치게 단순해졌습니다. 이기재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김현이 내려오지만 센터백 체프먼은 김현을 따라 전진하지 않습니다. 체프먼이 김현을 따라갔다면 손석영에게 공간이 열리고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겠지만 체프먼이 전진하지 않고 수비 라인을 지키는데도 이기재는 손석영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죠. 결국 손석영이 2대1의 수적 열세 속에서 체프먼에게 막히며 기회를 헌납합니다. 이기재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김현이나 피터가 수비 라인을 균열시키는 움직임이 없는데도 이기재는 2대1의 수적 열세에 놓인 박승수에게 침투 패스를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단순한 공격은 쉽게 막힐 수밖에 없죠. 수원은 전반전과 달리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 없이 정적이고 단순한 공격만을 이어가다가 볼을 빼앗기며 역습을 자주 허용하였고 조금씩 경기의 주도권을 김포에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조윤성이 한 번에 손석영에게 연결하려 하지만 패스미스가 나오고 다시 김포의 역습이 시작되죠. 이기재가 측면에서 볼을 잡는데 한 명이 침투하여 공간을 만들면 다른 한 명이 그 공간을 이용하던 전반전과 달리 지금은 강현묵과 파울리뉴가 모두 침투합니다. 전반전에는 이규동이 침투하고 김현이 내려오며 김포 수비진에게 이지선다를 주었다면 지금은 대놓고 침투한다는 것을 알려준 셈이죠. 덕분에 김포의 수비수들은 후반전에 수원 공격진들의 침투만 잘 막으면 곧이어 역습으로 공격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공격 패턴은 역시 쉽게 막히고 수원은 수비진과 공격진 간에 간격만 벌어진 채 다시 김포의 역습을 허용하죠. 이렇게 수원은 답답한 흐름 속에 경기 막판 뮬리치까지 투입하지만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이날 경기는 결국 0대0으로 종료됩니다. 이날 경기를 총평하자면 변성환 감독이 준비한 시스템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흐름을 가져왔을 때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지 못했고 상대가 대응에 나섰을 때 변성환 감독이 이에 맞대응하는 방식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아산전입니다. 이날 역시 수원은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후반전에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경기 막판에 터진 김상준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었죠. 하지만 승점 3점만큼이나 고무적인 것은 수원이 김현 없이도 성공적인 전반전을 치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원이 김현의 부재 속에서도 전반전을 주도했던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드리블을 통해 상대 미드필더진의 균열을 유도한 뒤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이시영의 능력이 이날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시영은 측면으로 전진하다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순식간에 좌측 윙 송승민과 미드필더 김승우 사이 간격을 벌려놓고 넓은 포켓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하려고 하죠. 이러한 이시영의 능력을 활용하려면 이시영이 볼을 잡을 때마다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서 연계를 도와주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한데 김현이 아닌 뮬리치가 선발로 출전한 이날은 그러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김현이 선발로 출전했다면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 이시영의 왼발 패스를 받고 이때 손석용이나 이기동이 침투하면서 원터치 패스를 받았을 텐데 말이죠. 지금도 이시영이 왼발로 전진 패스를 하려고 하는데 뮬리치는 넓은 포켓 공간으로 내려오지 않고 결국 이시영은 중앙으로 볼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이렇게 김현의 부재로 인해 수원은 중앙을 통한 세밀한 연계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경합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전개하며 전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홍원진이 있었는데요. 홍원진은 경합 상황에서 대부분의 볼을 따내며 수원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홍원진은 이날 변성환 감독이 준비한 수비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4-3-3 대형의 원볼란치로 출전한 홍원진은 수비 상황에서는 좌측 스토퍼 역할을 하며 5백을 형성하는데요. 아산의 우측 풀백 이양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이기재가 끌려나가며 센터백 한호관과의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때 원볼란치 홍원진이 5백을 형성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틀어막으며 공간을 내주지 않죠. 지금도 아산의 우측 풀백 이양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홍원진이 내려와 5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기재가 이양민을 따라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 내내 아산은 우측 풀백 이양민이 터치라인 위에 위치하며 이기재를 끌고 이기재와 한호강 사이의 하프 스페이스를 주닝요가 활용하고자 하였는데 홍원진이 수비 상황에서는 좌측 스토퍼로 변신하여 주닝요를 막으며 하프 스페이스를 꽁꽁 틀어막았습니다. 이제 수원의 공격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의 부재로 중앙을 통한 전개가 불가능해진 수원은 역시 롱볼을 통해 한 번에 아산의 최종 수비 라인으로 볼을 운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세밀한 부분에서 발전하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변성환호가 부진했을 때 나타나던 여러 문제점이 모두 개선된 모습입니다. 먼저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조윤성과 미드필더진의 간격이 매우 넓죠. 만약 이 상태로 빌드업을 진행한다면 3선으로 볼을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35라운드 부천전에서는 이 상태로 센터백들끼리 의미 없는 패스만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날은 달랐습니다. 조윤성이 볼을 잡고 빈 공간으로 전진한 것이죠. 그러자 선수들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자연스레 패스길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변성환 감독이 애용하는 패턴이 다시 등장합니다. 센터백이 볼을 잡을 때 풀백이나 윙어가 조금 더 측면에 붙어서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시영이 측면으로 침투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측 윙 손석용은 침투하지 않고 살짝 내려오며 센터백 이은범을 끌어들입니다. 덕분에 침투하는 이시영에게 더 많은 공간이 열리게 되죠. 변성환호가 부진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손석용, 뮬리치까지 모든 공격수가 무작정 침투하며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윤성의 침투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약속된 한 번의 플레이 덕분에 수원이 아산의 미들블록을 깨고 좋은 찬스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볼 소유권을 내줬을 때 역압박을 통해 찬스를 가져오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손석영과 이균동이 전진에 압박할 때 우측 풀백 이시영이 직전에 오버래핑을 한 탓에 내려오지 못했는데 우측 센터백 조윤성이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패스를 차단하죠. 이렇게 수원이 공격 진영에서 소유권을 되찾고 위협적인 크로스 공격을 합니다. 지금은 이시영이 우측면에 볼을 잡는데 아산의 좌측 풀백 김주성이 손석용을, 센터백 이은범이 이규동을 마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간적으로 손석용이 중앙으로 이동하고 이규동이 측면으로 빠집니다. 이시영이 중앙으로 이동한 손석용에게 정확히 패스하고 이규동은 측면으로 돌아 들어가며 손석용의 원터치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죠. 순간적인 스위칭으로 인해 풀백 김주성은 손석용을 놓치고 센터백 이은범은 이규동을 놓치죠. 약속된 플레이의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손석용의 원터치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수원이 공격권을 헌납합니다. 수원의 또 다른 빌드업 상황입니다.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이규동이 내려와 볼을 받아주는데요. 이때 이규동은 몸의 방향을 돌리면서 볼을 받고 아산의 미드필더 김승우와 박세직 사이 공간에 강현묵에게 패스하는데 이때 아쉬운 것은 홍원진이 3점 패스를 받으러 전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칙적으로 이규동이나 강현묵이 6번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왔을 때 홍원진이 8번 미드필더로 전진하며 3점 패스를 받는 패턴은 준비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변성환 감독이 선수들 간의 스위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원이 여러 전략과 경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전반전을 주도했으나 골을 만들지는 못했는데요. 이때 아산이 한 번의 세트피스로 선취점을 따냅니다. 선제골 덕분에 아산은 내려앉았다가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공격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되는데요. 올 시즌 변성환 감독이 이기지 못한 경기 중 대부분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선제골을 허용하고 내내 끌려가는 양상이었죠. 최근 수원의 후반전은 우당탕탕 그 자체입니다. 전반전에 보여준 세밀한 플레이는 사라지고 단순하고 투박한 공격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장면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납니다. 이기재가 볼을 잡을 때 공격 진영에 있는 배서준, 김현, 김상준이 모두 침투합니다. 전반전에는 한 명이 침투하여 수비수를 끌고 가면 한 명은 이로 인해 생긴 포켓 공간으로 내려오는 약속된 움직임이 나오는데 후반만 되면 다들 조급해지는지 공격 숫자만 많이 배치하고 모두가 침투하기 바빠지죠.
포켓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것과 상대가 대응하기 쉽다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격수들이 모두 침투할 때 공격과 수비가 분리되어 있고 중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격하다가 상대가 볼을 끊어내면 곧바로 상대의 위협적인 역습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의 공격은 공수 간격이 넓어진 채로 아산의 빠른 역습을 맞이하는 것을 각오할 만큼 날카롭고 세밀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김현이 개인 기량으로 볼을 지켜내고 그 덕분에 수원이 슈팅을 기록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투박하고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가골이 급한 후반전에도 보다 세밀하게 약속된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수원을 상대로 모두가 빠른 역습을 노리는데 카운터로 당하기 쉬운 공격 패턴이기 때문이죠. 후반전에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거의 나오지 않고 역시 우당탕탕 공격이 이어졌지만 수원 선수들의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김현이 끝까지 따라가며 태클로 소유권을 지키고 덕분에 이기재가 중거리포로 동점을 만들죠. 그리고 이날 경기는 추가 시간까지 수원의 롱볼과 아산의 역습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공격에서 이종성이 올려준 롱볼을 김상준이 마무리하며 수원이 극적으로 승점 3점을 가져옵니다. 사실 결과는 승리였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난 김포전보다 명백히 아쉬웠고 후반전에 우당탕탕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승점을 가져오지 못하면 잔류가 확정되는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수원을 레전드 이관우 감독이 이끄는 안산과 만납니다. 이날 수원은 지난 두 경기와 달리 최악의 전반전을 보내지만 오히려 후반전에 반등에 성공하며 경기를 뒤집었는데요. 이날의 경기 양상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의 빌드업 상황인데 조윤성이 볼을 잡고 측면에 이시영에게 패스합니다. 이시영은 터치라인에 붙어있기 때문에 안산의 좌측 윙 양세형의 마크로부터 벗어나는데요. 이렇게 조윤성이 측면에 이시영에게 잘 내주기만 하면 수원은 5-4-1 대형으로 수비하는 안산의 5백을 상대로 3명의 공격수와 2명의 공미 그리고 풀백 이시영이 전진하며 6명의 공격 숫자를 만들며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의 센터백들이 4-1 대형을 형성한 안산의 1차 압박 라인을 너머로 정확히 패스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기의 큰 관건이 되죠. 지금은 이시영과 강현묵의 호흡이 맞지 않아 기회가 무산되지만 한 번의 패스로 빠르게 상대의 5백에 대해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든 과정은 훌륭했습니다. 역시 안산은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로우 블록을 형성하는데요. 덕분에 수원의 센터백들에게는 빌드 없이 넓은 공간이 주어집니다. 지난 35라운드 부천전에서는 센터백이 이 공간으로 전진하지 않으며 빌드업이 전혀 안 되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조윤성이 전진하며 여러 패스길이 생기죠. 지금 장면은 전술적으로 아주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조윤성이 또다시 이시영에게 패스한다면 좀 전 상황처럼 수원이 6대5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게 될 텐데요. 이를 의식한 안산의 좌측 윙 양세형은 보다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덕분에 양세형과 미드필더 최한솔 사이 간격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파울리뉴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되면 최한솔 역시 양세형과의 간격을 좁혀 파울리뉴로 향하는 패스길을 막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한솔과 미드필더 이지훈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벌어진 간격을 중앙의 강현묵과 김현이 활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안산이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양쪽 윙어를 중앙으로 좁혀 5-4-1에 4를 타이트하게 만들고 좌측 윙백 이태근을 전진시켜 이시영에게 볼이 갈 경우 적극적으로 압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포켓 공간으로의 패스기를 막고 이시영도 함께 견제할 수 있지만 이시영이 높이 전진한 이태근의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조윤성이 정확하게 띄워준다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장면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조윤성은 아무에게도 전진 패스를 하지 않고 한호강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수준 높은 공격이 이루어지나 싶던 찰나에 수원의 빌드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죠. 변수환 감독의 빌드업 축구에는 축구 센스가 뛰어나고 발밑이 좋은 센터백의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수원의 또 다른 빌드업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조윤성이 빈 공간으로 전진하지 않고 지난 35라운드 부천전처럼 바로 이시영에게 패스하는데요. 이러한 패스는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수원이 안산의 5백에 대해 6대5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시영이 안산의 4-1 대형 뒤에서 볼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이시영이 안산의 좌측 윙 양세형 뒤에서 볼을 받아야 곧바로 수원의 공격수들이 곧바로 안산의 5백을 마주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조윤성이 저 뒤에서 이시영에게 패스한다면 이시영은 양세형 뒤에서 볼을 받을 수 없게 되고 패스를 받았을 때 양세형의 압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1 대형을 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서게 되죠. 더군다나 윙어 양세형이 이시영을 마크하기 때문에 좌측 윙백 이태근이 전진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파울리뉴에게 뒷공간을 내줄 위험도 사라집니다. 또한 빈 공간으로 전진하지 않고 뒤에서 패스했기 때문에 패스길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조윤성이 전진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처럼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플레이가 펼쳐질 수 있는데요. 빈 공간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 패스길을 이시영 쪽 하나밖에 없고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영과의 간격이 멀다 보니 이시영에게 가는 패스를 상대 윙어가 언제든 전진해 끊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팀 안산이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내려앉았기에 다행이지, 만약 수원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여 1부 리그 팀을 상대한다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몇 분 뒤 또다시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조윤성이 넓은 빈 공간을 낭비한 채 이시영에게 패스하고 덕분에 양세형이 이시영을 막을 수 있죠. 이렇게 수원이 안산의 4-1 대형을 넘지 못하고 다시 공을 뒤로 뺍니다. 영상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더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다시 백패스가 나오며 한동안 의미 없는 패스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원은 이날 센터백이 전진하지 않고 빈 공간을 낭비한 탓에 유의미한 상황을 거의 만들지 못하다가 정작 조윤성이 전진하여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는 또 과감히 패스하지 않으며 전반 내내 제대로 된 빌드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산은 이날 김현을 통한 연계의 대비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미드필더 최양솔과 이지훈 사이 간격으로 김현이 내려옵니다. 이를 본 강현묵은 김현의 원터치 패스를 받기 위해 침투하는데요. 수원의 이러한 연계 플레이에 대해 안산의 이관우 감독은 분명한 스탠스를 취합니다. 김현이 포켓 공간으로 내려가더라도 수비수들이 절대 김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5백 라인을 지키며 침투하는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죠. 덕분에 김현의 패스가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백 김영남이 이를 차단합니다.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이번에는 빈 공간으로 전진합니다. 그러자 측면의 이시영 이외에도 양세형과 최한솔 사이 간격으로의 패스길이 생기죠. 조윤성이 이번에는 강현묵에게 과감히 패스하고 파울리뇨가 강현묵의 원터치 패스를 받기 위해 침투하는데요. 지금도 안산의 좌측 스토퍼 김정호는 강현묵을 따라가지 않고 침투하는 파울리뇨를 따라갑니다. 강현묵을 따라갔다면 파울리뇨에게 공간을 내주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수비 라인을 지킨 덕분에 강현묵의 패스를 끊어내죠. 이렇게 수원의 공격이 안산 수비에게 막히고 이날도 제대로 된 빌드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변칙적으로 홍원진이 측면으로 빠지고 이시영이 중앙으로 이동하는 스위칭이 나타나는데요. 덕분에 이시영이 프리한 채로 볼을 받고 피터나 파울리뉴에게 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이날 변성환 감독의 전략은 스위칭을 통한 세밀한 빌드업이 아니라 롱볼 공격이었는지 피터와 파울리뉴는 이시영 주위로 내려오지 않고 모두 전방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파울리뉴를 향한 단순한 침투 패스가 나오죠. 이러한 형태의 단순한 공격은 상대가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원이 안산을 상대로 단순한 롱볼만을 보여주며 고전한 채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후반 초반 수원은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여러 차례 좋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안산의 빌드업을 파울리뉴가 끊어내고 김현이 박승수에게 내주지만 박승수가 한 끗 차이로 득점을 만들지 못하죠. 그리고 안산의 프리킥 상황에서 김영남이 득점에 성공하며 수원은 또다시 선제골을 실점합니다. 덕분에 안산이 이제 완전히 내려앉았다가 역습을 통해 수원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데요. 더욱 라인을 올린 수원을 상대로 안산 선수들이 빠르게 역습을 진행하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죠. 또다시 끌려가게 된 수원은 뮬리치를 투입하며 김현 뮬리치의 트윈타워를 세우는데요. 이렇게 김현에게 롱볼을 올리고 김현이 헤더로 떨궈주는 패턴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안산을 상대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시영이 올려준 크로스를 김현이 헤더로 정확하게 떨궈주고 배서준이 이를 환상적인 발리로 마무리하며 수원이 손쉽게 동점을 만들죠. 이렇게 수원은 단순한 크로스를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이날은 크로스 상황을 만드는 빌드업이 이전과 달리 돋보였습니다. 조윤성이 볼을 잡을 때 뮬리치가 언제든 전방으로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 수비수들은 뮬리치를 견제하는 라인을 뒤로 물리는데요. 이로 인해 미들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며 포켓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이 공간을 김현이 완벽하게 활용합니다. 포켓 공간으로 내려온 김현에게 조윤성이 정확하게 패스하고 김현이 우측 윙 배서준에게 내주며 크로스 상황을 만들죠. 그리고 배서준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줍니다. 이전 같았으면 센터백이 볼을 잡을 때 모든 공격수가 동시에 침투하고 센터백의 롱볼이 빈번히 상대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는데 이날은 수원이 똑같이 제공권을 이용한 공격을 하더라도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다 세밀했죠. 이번에는 이기재가 중앙으로 이동하여 볼을 받는데 한 번의 페인팅 동작을 가져가며 안산의 미드필더 이지훈을 끌어냅니다. 덕분에 안산 미드필더진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 간격으로 뮬리치가 내려와 패스를 받죠. 뮬리치가 볼 소유권을 지키며 측면에 이시영에게 연결하고 이시영이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립니다. 지난 김포전과 아산전 때 보여준 우당탕탕이 사라지고 잘 짜인 전개 과정을 사용하자 훨씬 찬스가 자주 생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조윤성이 득점에 성공하며 수원이 역전에 성공하죠. 이후 수원은 오히려 전반보다 세밀한 공격을 보여줍니다. 이시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김현이 포켓 공간으로 내려와 패스를 받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배서준에게 원터치로 내주며 찬스를 만들죠. 그리고 후반 막판이 되자 변성환 감독은 김현 대신 이종성을 투입하며 수비를 보강합니다. 김상준과 이종성이 투미드를 형성하고 홍원진이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며 5백을 만드는 것이죠. 이는 변성환 감독이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꺼내드는 카드입니다.
센터백이 된 홍원진은 5백의 중앙에 위치하다가도 안산의 원톱 김우빈이 순간적으로 내려올 때는 따라 전진하며 포켓 공간을 틀어막아줍니다. 이는 마치 지난 28라운드 이랜드전에서 김도균 감독의 백지웅이 수행한 역할과 유사하죠. 이처럼 홍원진은 여러모로 변성환 감독의 지시를 잘 이행하는 선수이고 뛰어난 활동량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수원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원이 막판까지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리드를 지키고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제 수원은 4위로 도약한 채 전남과 부산의 경기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마지막 두 경기를 잡아내며 희망을 살린 수원에게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 시즌 저의 마지막 분석 영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